화려했던 입소식. 이 진사는 부푼 꿈을 안고 들어왔지만 그를 맞이한 건 좁고 습한 다인실뿐이었습니다. 간병인 돌쇠는 별전을 두둑이 챙겨주는 김만석의 수발에만 열중하고 빈손인 이 진사의 요청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 화려한 약속과는 너무 다른 차가운 대우. 이 진사는 깊은 소외감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사를 응원해주세요. 화려한 꽃가마가 멈춰 선 곳은 만수무강원의 거대한 소슬대문 앞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가마에서 내리며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목조 건축물의 위용에 다시 한번 압도되었죠. 붉은 단청이 입혀진 기둥과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뻗은 처마곡선은 과연 왕실의 권위를 짐작게 했습니다. 대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의 절도 있는 태도는 이곳이 법도가 엄격한 격조 높은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진사가 정문을 통과해 안내받은 곳은 화려한 대청마루가 아닌 서류 뭉치가 가득 쌓인 차가운 집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시설관리인이 두꺼운 장부를 펼쳐든 채 이 진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쾌쾌한 먹물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묘하게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이 진사는 자식의 효심이 깃든 이곳에서 당연히 극진한 대접이 시작될 것이라 믿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진사 어르신, 장남께서 호조를 통해 지원되는 기본 돌봄 비용의 본인 부담금은 입금하셨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이곳의 모든 시설을 누리실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내 아들이 분명 이곳은 나라에서 팔아를 내주고 나머지도 다 해결했다고 하던데 부족한 것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관리인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장부의 특정 구절을 가리키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내뱉기 시작했죠. 그의 손가락이 머문 곳에는 이 진사의 이름과 함께 아들 이대풍이 보낸 은전의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아들이 모든 비용을 넉넉히 지불했을 것이라 굳게 믿었기에 관리인의 다음 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진사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냉혹한 경제의 논리였습니다. 공단이 지원하는 8알의 비용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나 아주 기초적인 돌봄 서비스 같은 급여 항목에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리인은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2알을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지요. 관리인은 장부를 넘기며 어르신이 쓰실 비단 이불이나 매일 오후에 드실 과일, 간식 등은 모두 별전이라 하여 추가로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랏돈 8알은 그저 숨만 붙여놓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일 뿐 인간다운 대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진사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인해 서서히 굳어갔고 아들이 약속했던 왕실 수준의 안락함이 사실은 거액의 추가 비용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각근을 고쳐 쥐며 관리인이 내민 추가 별전 명세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웅장한 만수무강원의 담장은 이제 그에게 보호막이 아니라 돈 없이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마주한 이 차가운 진실 앞에 이 진사의 고결했던 자존심은 이미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의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먹물은 마치 이 진사의 앞날을 어둡게 칠하듯 장부 위를 차갑게 적셔 내려갔습니다. 결국 나랏돈 8알만 믿고 왔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말이군요.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진짜 열쇠였던 셈입니다. 맞습니다. 같은 요양원 안에서도 상급 침실을 쓰는 분과 다인실에서 여러 명이 지내는 분의 하루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죠. 돈의 크기에 따라 입는 옷과 먹는 음식이 달라지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별전을 충분히 내지 못한 이 진사님이 배정받은 방의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화려한 외관과는 딴판인 다인실의 투명한 계급 장벽을 다음 보도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수무강원의 화려한 정각들을 지나 뒤편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화려한 단청의 빛깔은 희미해지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진사가 안내받은 곳은 장남 대풍이 약속했던 안락한 독방이 아니라 대여섯 명의 노인이 어깨를 맞대고 누워야 하는 비좁은 다인실이었지요. 방 안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으며 벽면은 습기가 차서 여기저기 얼룩진 창호지가 일어나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자아냈습니다. 이 진사는 작은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당혹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를 맞이하는 것은 기력이 다해 누워있는 노인들의 가느다란 신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간병인 돌쇠가 커다란 대야를 들고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쇠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고 그의 눈길은 방 한쪽 구석에 누워있는 이 진사를 스치듯 지나쳐버렸지요. 그는 곧장 방의 가장 상석이라 불리는 창가 쪽에 햇볕이 잘 드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비단요를 깔고
정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부유한 노인 김만석이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 요청하신 따뜻한 쑥물을 가져왔습니다요. 향이 아주 좋으니 천천히 드시지요. 요가 조금 흐트러진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커허, 고맙네 돌쇠. 예전에 수고가 많으니 나중에 내 딸아이가 오거든 따로 은전이라도 챙겨주라고 일러둠세. 돌쇠는 김만석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며 더할 나위 없이 공손한 태도로 수발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요양시설에서는 법적 기준과 달리 요양보호사 1명이 한꺼번에 7명에서 10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열악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어 3교대로 근무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노인 1명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손길은 자연스럽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특별한 서비스를 신청한 어르신에게 먼저 향하게 됩니다. 돌쇠에게 있어 추가 별전을 내지 않는 광급 대상자 이진사는 그저 일거리만 늘리는 번거로운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진사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껴 조심스럽게 돌쇠를 불렀으나 그는 김만석의 비단요를 매만지는 데 온 정신을 쏟으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사가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물 한 잔만 부탁한다고 말하자 돌쇠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싸느라고도 귀찮은 시선을 던졌지요. 이보게 돌쇠야, 나도 목이 너무 말라. 그러니 물 한 모금만 주겠느냐. 가마 타고 오느라 기력이 영 없구나. 아이고 진사 어르신, 제가 지금 손이 10개라도 모자란 거 안 보이십니까? 김 어르신 수발 끝나고 순서대로 갈 테니 좀 기다리쇼. 여긴 어르신 혼자 계신 곳이 아닙니다. 돌쇠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이진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생 선비로서 존경받아온 그에게 아들, 또래의 관리에게 당하는 무시는 육체적 갈증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설의 구조적 차별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똑같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 진사와 김만석 사이에는 은전으로 쌓아 올린 투명하고도 높은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낡고 얇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옆방에서 들려오는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를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창밖의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이 진사가 마주한 만수무강원의 현실은 이제 막 차가운 어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입니다. 같은 방에 누워 있으면서도 누구는 비단요에서 쑥물을 마시고 누구는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기 위해 눈치를 봐야 하는군요.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차별의 현장입니다. 간병인 한 명이 돌봐야 할 노인이 너무 많다 보니 결국 돈을 더 내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집중되는 것이죠. 이 진사님의 자존심이 첫날부터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하게 변한다고 하는데요. 은전 한 푼의 차이가 밥상 위에서 어떻게 등급을 나누는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편 보도에서 만수무강원의 식탁 풍경을 고발하겠습니다.